자, 영상을 보면 텍사스 오스틴 외곽에 위치한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 모델 Y 차량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공장 내부를 주행하는 모습이고, 이 모델 Y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 중이며,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생산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41.57을 기록했고요. 오늘 4.93%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S&P는 기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기술주의 하락이 유독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최근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그 영향이 크다면서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연준의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연준은 금리를 4.25%에서 4.5%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은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고, 파월 의장의 이러한 연설 이후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1%가 하락했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우려와 연준의 대응 전략은 앞으로의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도 4.93%라는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테슬라가 하락한 데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파이퍼 샌들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기존 450달러에서 400달러로 이 목표 주가를 낮추는 결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 확대의 의견은 유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파이퍼 샌들러가 이번에 테슬라의 예상 주가를 조정한 배경에는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녹여 있고요. 이 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량이 33만 7천 대로 발표하면서 월가의 예상치였던 37만 8천 대를 하회하는 인도량을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수익성의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출시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테슬라의 저가 전기차 모델인 모델 2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향후 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도 비중 확대의 의견을 내는 이유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로보택시 사업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합니다. 자, 1분기 어닝을 우려해 예상 주가를 낮추고 있는 것은 비단 파이퍼 샌들러뿐만이 아니라 BNP 파리바에서도 150달러였던 테슬라의 예상 주가를 137달러로 조정했고, 뿐만 아니라 2025년 1분기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수가 발표되었는데 무려 15%나 감소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악재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테슬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이전 55%에서 43.9%로 급락했다고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로는 첫째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캘리포니아 소비자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평가받고 있고, 둘째는 새로운 모델의 생산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공단을 중단했기 때문에 판매에 어느 정도 공백이 생긴 영향도 있다 분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모델 Y 주니퍼의 모델을 기다리면서 구매를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어쩌면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확인되는 2분기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으며, 모델 Y의 판매가 순조롭다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된 가장 큰 원인을 꼽자면 바로 로이터에서 독점으로 기사를 발표하면서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고, 아직 진실인지 아닌지 그 여부가 확인되고 있진 않지만 꽤 설득력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해 최대 145%의 관세를 예고했는데요. 이 관세는 완성차가 아닌 부품에 적용되며 특히 인버터나 카메라, 전력 변환 장치 또는 배터리 소재 같은 핵심 부품들이 타겟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관세가 테슬라의 사이버캡과 세미트럭의 생산 계획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고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테슬라는 최근까지 북미의 공급망을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이 존재하고 초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34%의 관세를 말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세가 145%까지 인상되자 중국산 부품의 미국 반입을 중단하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중국산 부품이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면 이 문제로 인해 사이버캡의 대량 생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세미트럭의 생산 준비도 지연이 될 가능성이 생겨 큰 문제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2025년 6월 오스틴 텍사스에서 공개를 예정하고 있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게 되면서 테슬라는 기업의 방향을 바꾸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세미트럭은 네바다 공장에서 생산의 확대를 준비 중이었고 펩시 같은 회사의 주문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빨리 대량 생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관세로 인해서 세미트럭이나 사이버캡의 부품 수급이 막히게 된다면 모든 일정을 전면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세미트럭뿐만 아니라 사이버캡의 대량 생산에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로이터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테슬라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기사에 대해서 반발도 많은데요. 이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아직 출시하기 전이고 이 말은 프로토타입 단계이기 때문에 관세에 영향이 없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세관 규정에 따르게 되면 2000년 11월 9일에 제정된 법에 의해 미국 내 제품 개발 및 테스트를 촉진하기 위해 이 프로토타입 상품에는 관세 면제를 허용한다고 쓰여져 있고요. 이 말은 사이버캡이 정말 프로토타입이 맞다면 관세 없이 수입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사이버캡이 정말 프로토타입의 정의에 맞는지 그 조건을 명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미국의 세관 규정에 따르게 되면 프로토타입 제품은 상업적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며 제품 개발과 테스트만을 위한 품질 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프로토타입을 위한 관세 면제 규정은 비상업적인 소량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프로토타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건 6월 행사에 공개할 로보택시의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공장에서 본격적인 양산을 위한 부품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으로 볼 수가 없고 대량 생산의 제품의 경우 관세를 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사이버캡이 어떤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관세로 인해서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명확해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사이버캡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LFP 배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관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3만 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저렴한 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 이 역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저가 모델에는 LFP 배터리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테슬라는 현재까지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6월에 공개될 로보택시 이벤트 전까지 관세의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된다면 주가 역시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테슬라는 모델2나 사이버캡에 대한 구체적인 출시 일정을 더 자세하게 밝히면서 관세에 대한 빠른 해답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테슬라의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데 테슬라가 가야 할 길은 무인 자율주행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 텍사스 오스틴 외곽에 위치한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 모델 Y 차량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공장 내부를 주행하는 모습이고 이 모델 Y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 중이며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생산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닌 공장의 운영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이 적용되고 있으며 테슬라는 미래의 생산 방식을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장에서 생산이 끝난 차량이 자율주행으로 이동한다면 이 미래의 언젠가는 내가 주문한 차량이 스스로 도로를 달려서 집 앞에 도착하는 날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놀라운 상상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 날이 올해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이 된다면 테슬라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도전 과제가 남아있고 자율주행을 위한 법적 규제의 정비와 또 무인 자율주행 차량의 안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이는 사이버캡을 보면 당장 도로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자율주행 차량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